발바닥의 물집과 뒤꿈치의 상처들이 찌걱대는 행군의 막바지쯤에는 항상 고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정신 차리고 발목에 힘줘서 걸어. 군장은 왜 이리 무거워만 지는지. 수통에 물도 다 비우고 치약까지 짜서 버렸는데 그래도 허리는 숙여지고 철모는 땀에 미끌려 눈을 덮고 잔돌멩이에도 발목이 휘고. 정신 차리고 발목에 힘줘서 걸어. 얻어맞듯이 내리치는 고함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발목에 힘을 주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청취자 안창원 씨의 기억 한 자락 펼쳐보면서 시작합니다. 창원 씨의 말 계속 들어볼까요? 지금도 그렇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발목에 힘을 주고 한 발 한 발 디디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뒤꿈치에 찌걱대는 상처 대신 만신창이가 된 마음이 있고, 어깨를 파고들듯이 내리누르는 군장 대신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현실이 있다. 호통치던 고참이 그립다. 내게로 열려진 또 다른 세상.
김종서가 부른 세상 밖으로, 영화 세상 밖으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이었어요. 청취자 안창훈 씨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호통치던 고참, 당시에는 정말 믿고 힘들게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험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가끔은 넘어지지 말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 들 때 많죠. 저도 가끔씩은 학교 다닐 때 참 미워했던 선생님들의 생각이 나요.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정말 밉게 교과서 같은 말씀만 하시고 많이 때려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땐 참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정 씨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청취자 이정 씨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저 갑자기 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굉장히 여러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날라리 친구도 있었고요. 모여서 막 그냥 이상한 이야기하고 춤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정 씨의 친구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주위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착한 여자아이였으나 불행히도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 아버지가 방앗간에 기계에 손이 잘려나가 아쉽게 생계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떠나야 했던 아이. 주판을 무척 잘 두었으나 어렸을 적 상처로 마지막 손가락 하나가 모자랐던 어느 1년 위의 형. 목발에 항상 의지해야만 했던 아이. 학교 내에서는 깡패로 이름을 알렸으나 내가 건넨 따뜻한 인사 하나로 나를 볼 때면 항상 친하게 대하고 반가워했던 아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둔 정신박약의 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 전흥아 학교 그런 데 아니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평범한 초등학교였다. 그리고 그들은 내 친구들이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난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어렸을 적에 한때 사고로 1년 정도 걷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기에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한 번씩 흘겨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그 시선을 다 느낀다. 다만 묵묵히 참아낼 뿐이다.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손을 내밀지 말아라.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하길 원하고 있다. 그들도 당신들과 같은 세상을 걸어온 사람들일 뿐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이제 아마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정 씨의 친구들, 영화에 나오는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저녁에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 잔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을이 지고 별이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 적어 놓으셨죠? 무슨 음악을 들려야지 그런 마음의 어떤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프리다의 음악 괜찮아요? 이것도 그런 음악인가요? 좋아요. 그러면 프리다 중에서 멕시코화가 프리다 칼로의 인상을 그린 영화죠. 프리다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존경받는 뮤지션이죠. 까에타노 벨로스와 또 멕시코의 여가수 릴라 다운스의 듀엣곡입니다. 올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곡이기도 하죠. Burning Blue.
this house burn it blue. Heart running on empty, so lost without you. But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Woman so weary, spread your unbroken wings. Fly free as the swallow sings. Come to the fireworks, see the dark lady smile. She burns, and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Burn this night black and blue, so cold in the morning, so cold without you. And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And of the dark days painted in dark gray hues, they fade with the dream of you, wrapped in red velvet, dancing the night away. I burn midnight blue, spread those wings, fly free with the swallows, fly one with the wind. Burn this house, burn it blue, heart running on empty, so lost without
영화 프리다 중에서 까이토누 벨로스와 릴라 다운스의 버니 블루였습니다.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일러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편지나 엽서나 그런 곳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화제작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필름 이정용의 이중 씨와 함께 새로 나온 영화들, 화제작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작 영화 속에 참 좋던데 필름 이정용의 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날카로우면서도 직선적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시원하고 명쾌한 영화 속에 참 좋았습니다. 청취자 신수희 씨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죠? 그분 성함이요. 필름 이정용의 편집장이신 이지훈 기자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요. 듣기 민망하고.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또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예, 이번 주에는 정말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작이었던 두 편이 동시에 개봉을 합니다. 네. 정말 영화 팬들에게는 2003년에서는 가장 잊지 못할 주가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올드보이하고 킬빌이 동시에 개봉하는데요. 예. 올드보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네. 올드보이는 글쎄요, 이 작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동경비구역 JSA와 복수는 나의 것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네. 박찬욱 감독은 사실 그 전까지 3인조 같은 영화들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어떤 대중들하고는 절대 같이 교류하기 힘든 취향을 가진 영화 매니아 감독, 또 그렇죠. 영화 평론가로서 더 많은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는데 JSA 이후에 정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가장 어떤 작가적인 면으로도 대중적인 면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JSA 이후로는 늘 또 화제와 기대를 같이 불러일으켰던 감독인데 복수는 나의 것 때는 대중적으로 좀 주춤했었죠. 네. 그 영화는 정말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취향을 대중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100% 발휘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또 그 영화가 가진 그 좀 심한 정서, 또 불쾌한 느낌들 때문에 또 논란도 많이 일었었고요.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 스스로가 복수 3부작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시리즈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다음 영화도 복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반전이나 감춰진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준 기자께서 어떻게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지. 제가 참 줄거리라는 게 이게 그 원작이 미네기시 노부아키라는 일본의 만화가죠. 올드보이라는 원작을 갖고 있고요. 네, 보셨어요? 그 만화? 원작이요? 예, 네. 봤습니다. 원작은 달라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스포일러 부분이 네. 뒷부분의 얘기가 아주 달라요. 네. 조금 해석 자체도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부분은 비슷해요. 어떤 남자가 있고 이 남자가 원작은 10년이고 이 올드보이는 15년입니다. 이유 없이 어떤 사설 감금방에 갇히게 되죠. 15년 동안 이 남자는 정말 아주 미친 듯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징적인 두 가지를 보이는데 하나는 자신의 그 악행의 자서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일기처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와 또 매일같이 이 감옥에 군만두가 들어와요. 네. 이제 제목 저 주인공이 오대수예요, 이름이. 네. 최민식 씨가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라는 네. 아주 참 재밌는 이름이죠. 오대수에게 계속해서 이제 군만두가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5년 만에 또 난데없이 바깥 세상으로 풀려나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나를 그렇게 감금했는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는 이제 그건 중간쯤에 나와요. 누가 가뒀나. 네. 그건 이제 유지태 씨가 연기하는 이우진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우진이 오대수를 가둔 거죠. 그럼 이우진이 도대체 오대수를 왜 가뒀나? 네.
라는 부분이 바로 스포일러가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서로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오대수가 이우진을 쫓아가서 나를 15년 동안 감금하고 내 인생을 전부 파멸시킨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반대로 이우진 입장에서는 그 아주 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유 때문에 오대수에게 이제 원한을 품고 네. 복수를 하게 되는 그 두 남자의 엇갈리는 이제 복수극이 이 영화의 그 스토리가 되게 될 텐데 예. 원작의 결말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스포일러로 할 수는 없겠죠. 네. 원작은 초등학교 시절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을 남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죠. 근데 어느 날 음악 시간에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자기 음악을 듣고 웃어요. 네. 즉 자기 음악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뜻이죠. 네. 그때 굉장한 모멸감을 느껴요. 내 세계가 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원작과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정말 다르네요. 네, 원작은 정말로 좀 다소 일본적이기도 하고 예. 일본의 어떤 그 오다쿠적이면서 네. 또 자기 심취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올드보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이상은 뭐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 영화의 시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영화 아직 개봉하기 전에 많은 기자나 평론가들이 다들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었거든요. 네. 다 이구동성으로 네. 정말 거장다운, 정말 걸작이 나왔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복수는 나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 이후에 복수는 나의 것보다 좋다, 복수는 나의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또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이 복수는 나의 것을 끝낸 직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더 이상 복수는 나의 것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컸다는 얘기인데 네. 먼저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는 그 영화를 우리가 퓨어 시네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청각적인 이미지가 하나의 그 지점으로 응축되는 힘을 발휘하는 영화였죠. 네. 그 영화는 대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에서 나는 기계음 같은 소리들 또 아주 이상한 음향 효과들과 사운드가 그 어떤 청각 이미지 자체가 그 영화의 복수심을 불타게 만든다거나 아주 미니멀하고 단조로운 또 시각 이미지가 그 청각 이미지들하고 어울려서 그 한 딸을 유괴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어떤 일관된 복수극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전반에 깔린 복수의 테마들로 연결되는 아주 그 맥이 확실한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올드보이는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스타일의 영화라면 올드보이는 여러 군데로 퍼지는 듯한 네. 느낌의 영화예요. 예. 우선 이 영화의 스타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하기로 했던 미술감독 류성희 씨와 함께 만든 이 미술 세트들과 또 색조 또 특히나 이 최민식 씨라는 배우 자체를 꾸민 이미지 자체가 이 영화의 미술이자 이 영화의 아이콘이자 이 영화의 스타일이에요. 네.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부시시한 퍼진 듯한 머리에 네. 선글라스에 또 박찬욱 감독이 말한 것처럼 최민식의 얼굴에 클로즈업을 대기만 해도 장관이다라는 표현을 네. 했어요. 그 골골이 진 주름들과 눈빛과 정말 초췌하면서도 그 어떤 분노가 응어리진 그 표정 자체가 이 영화의 스타일인데 그렇듯이 이 영화는 아주 여러 개의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금방의 이미지 또 이유진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아주 고급스럽고도 냉랭한 이미지들 그 다음에 화면 곳곳에 들끓는 약간 붉은색 조의 또 열기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영화적인 스타일들을 시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수가 이유진 자신의 갇혀있던 감금방에 찾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장돌이 액션이라고 부르는 씬인데요. 네. 한 20여 명쯤 되는 그 일종의 조폭들을 장돌이 하나 들고 이제 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박찬욱 감독이 그 씬을 작은 복도에서 벌어진 액션 씬인데 수평 트래킹 씬으로 한 컷에 찍었어요. 그렇죠. 보통 액션 그렇게 안 찍는데. 요즘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액션 씬이 어느 액션 못지않게 치열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현실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예. 참 묘한 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시험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후반부의 반전 스포일러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그 설정이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네. 박찬욱 감독은 이것을 과잉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은 이 영화를 과잉의 영화라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너무나 들끓는 에너지예요. 네. 그 에너지들이 정말 끝까지 그 어떤 관객을 몰아가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사람들의 그거는 분노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요.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는 힘과 또 그 드라마가 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어떤 관객을 무장해제시킨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죠. 네. 아무 장애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데 그러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은 박찬욱 감독 외에 최민식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명실공히 최민식 씨의 향후 어떤 영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작이 될 것이라고 저로서는 확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고요.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화가 제작되면서도 최민식 씨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죠. 네, 박찬욱 감독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최민식을 염두에 두고 썼고 또 현장에서도 최민식 씨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민식 씨는 아까도 잠깐 그 표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나오는 장면은 정말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루하고 네. 초라한 중년의 네. 사내예요. 딸 하나가 있는. 근데 15년 동안 점점 일종의 이제 복수의 이미지로 자신을 단련시켜 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렇다고 영웅도 아니고 반영웅도 아니고 네. 그 어떤 남루한 삶의 찌꺼기들과 또 그것을 하여튼 이우진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 복수의 이미들이 한데 엉클어져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박찬욱 감독이 여기에 유머를 가미했어요. 네. 이 군데군데 나오는 오대수 이미지는 참 우스꽝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캐릭터 안에 녹아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산만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도 한 곳으로 모아지는 그러면서 그 열기를 뿜어내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우진과 오대수가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장면에서의 최민식 씨의 연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그 장면이. 자, 예. 이지은 기자께서 에너지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뭘로 쾅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온몸의 세포들이 확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참 오랜만에 좋은 한국 영화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올드보이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ame to bring my love back home. Sun will dawn on all our days of woe. I came to bring my love back home. All the seas shall rise, all the stars will shine, and the moon will fall across the middle. And I won't be caught in this state of mind, for I know that I'll be a fellow. All the seas shall rise, all the stars will shine, and the moon will fall on the middle. And I won't be caught in this state of mind, but I know that I'll be a fellow. Bells will ring and everyone will know I came to bring my love back home. Sun will dawn on all our days of woe. I came to bring my love back home.
영화 올드보이의 예고편 그리고 뮤직비디오 음악인 Bring My Love, 스타스 앨러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영화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기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킬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쿠엔틴 타란티노의 4년 만의 신작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타란티노가 정말 늘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킬빌은 영화의 스토리는 그냥 제목이 스토리입니다. 킬빌. 비를 죽여라. 네, 비를 죽여라. 네. 예전에는 무슨 빌이 그 마을 뜻하는 빌인 줄 저도 알고 그런 줄 알았어요. 죽음의 마을 이런 건가. 네. 사실 그게 더 타란티노 적이잖아요. 그렇죠. 온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죽인다. 네. 얼마나 타란티노 같아요. 근데 네. 이건 이제 킬빌, 비를 죽여라. 그 브라이드, 그러니까 신부라는 우마 서먼인데 자신의 어떤 결혼식 날 이제 그 어떤 폭력 조직원이었어요. 근데 같은 동료들이 이 결혼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그 주범은 빌이라고 하는 자신의 남자친구예요. 말하자면 네. 그 결혼 상대이기도 했었고 그 빌이 다른 모든 하객들 9명인가를 죽이고 우마 서먼도 죽였는데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깨어나서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복수하는데 빌에 도달하기 위해서 빌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몇 명이 있죠. 그 네. 몇 명의 자신의 옛 동료들을 하나하나 처치해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단순한 스토리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3시간 정도로 완성이 됐는데 제작자가 1, 2편으로 끊어서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개봉한 것은 킬빌 볼륨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달 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2편 격인 두 번째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은 글쎄요.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네, 영화인 것 같아요. 아주 극명하게 극명하게 나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화 자체가 단적으로 말해서 독창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타란티노의 어떤 전작들에 비해서도 독창적이지 못해요. 적어도 저수지의 개들 정도 펄프 픽션까지의 타란티노는 자신이 좋아했던 B급 영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마주들을 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어떤 플롯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간을 마구 뒤섞어 놓는다거나 네. 또 인물들의 배치를 어지럽게 하거나 거기에다가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혼합시키는 능력은 탁월한 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 영화와 홍콩 쇼브라더스 영화들에 대한 아주 전적인 오마주입니다. 네. 볼륨 1이 사무라이 영화들의, 볼륨 2가 쇼브라더스 영화들의 헌사가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면이 전부 다 그 옛날 영화들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네. 유머들도 거기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비장하게 보였던 것을 살짝 뒤트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면은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란티노의 장난에 우리가 언제까지 놀아나야 되느냐는 네. 비판들이 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타란티노 영화인데 뭐 그거 네. 가지고 욕을 하느냐 네. 재밌지 않느냐 예.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타란티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타란티노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라 네. 자신이 벌린 어떤 장난기 어린 판에 초대를 하고 마치 몇 년에 한 번씩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보다도 복합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게임을 만드는 듯한 감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장난스러운 함정들 이런 데는 빠졌다가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종류의 쾌감을 주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의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 장난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특히 이제 중간 부분에 죽음의 88인회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브라이드의 복수 대상인 오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루시 류가 연기하는 네. 배우예요. 이 친구가 일본의 야쿠자 두목인데 그 두목의 부하들이 88인회예요. 아주 집단으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청엽전 결투. 네, 청엽옥인가요? 그렇죠. 청엽전. 네, 청엽옥 결투가 나오는데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유머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제절단을 하는데 네.
그 어떤 절단된 단면들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그게 너무나 과장돼 있어요. 네. 정말 무슨 호수에서 발사가 되듯이 네. 쭉쭉 뻗는 피인데 네. 사실 그렇게 피가 안 뻗거든요. 이게 네. 옛날 사무라이 영화들과 쇼브라스 영화들의 과장된 사제절단 이미지들인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더 부풀려서 과장하고 있고요. 또 이 루시리우와 우마 서먼의 이 결투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사무라이적인 발놀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희극화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유머를 발휘하는데 또한 이 시퀀스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이기도 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사제절단하니까 뭐 이 머리 부분에 무슨 피부를 벗겨내고 뇌가 보이게 한다거나 뭐 아주 잔혹한 장면이 많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타란티노가 여기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를 주고 열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뭐냐면 그 시퀀스가 정상적인 그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아요. 흑백으로 네. 처리가 된다거나 네. 또는 그림자, 실루엣 결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혹한 이미지들과 붉은색의 피가 고지고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약간 순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를 줬어요. 제가 타란티노라면 내가 당신들한테 아주 잔혹한 폭력을 보여주긴 할 텐데 내가 당신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약화시켜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어떤 영화보다 잔혹한 거를 마구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 하나를 주고 열을 받은 셈이 되겠죠. 예. 그런 식의 장난기들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 볼륨 1 같은 경우에 사무라이 영화들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네. 또 다른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영화는 소니치바라고 하는 네. 일본의 정말 전설적인 사무라이 액션 배우죠. 실제로 출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영화의 그 검술 액션의 뭐라고 할까요? 컨설팅까지 했던 배우예요. 이 소니치바가 나와서 자신의 과거에 일본 영화들에서 했던 이미지들을 살짝 뒤트는 장면들을 보시면 매니아 분들은 정말 뒤로 넘어지실 정도의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올드보이와 킬빌 두 편의 영화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영화들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죠? 이번 주에. 예, 다른 영화들이 개봉하는 게 근데 잠깐 킬빌에서 조금만 더 말씀. 예. 예, 제가 약간 놓치기 하나 있어서 네. 이 영화 외적으로 좀 등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바로 말씀드린 그런 사지절단 장면들 등등 때문에 최초의 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어요. 네. 제한상영가 판정이라는 것은 18세 이상 관람가보다도 더 심한 영화들로서 어떤 그 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한상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상영을 못한다는 얘기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것을 해서 재심의가 들어갔어요. 재심의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일주일 만에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고 네. 이제 개봉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등급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도 어떤 등급 위에 분명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또 등급위원들의 어떤 출석 수에 따라서 과반수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나이 든 의원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네. 이번 제한사연가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다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떤 그 정적수 이상만 출석을 하면 심의가 들어가고. 그건 좀 무책임한 일 같아요. 예, 좀 무책임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외국의 경우에는 네. 등급위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보수적인 정당이 만약에 집권하고 있으면 네. 모든 어떤 문화 정책 같은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보수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돼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처럼 돼 있는데 물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좀 따르기는 해요. 뭐 광고가 제한을 받는다거나.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그 미국 등급제도 보면 이제 PG라는 거 쓰잖아요. 페어런트 네, 가이드. 그러니까 부모가 동반하고 몇 세까지 가느냐. 네. 철저하게 그런 가족적인 어떤 개념에서 출발한 등급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의 등급위원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대요. 네. 뭐 꼭 그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도 뭐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위원들을 반반으로 구성. 한쪽은 나이든 보수적인 위원, 네. 한쪽은 젊은 또 약간 진보적인 사람.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이 색깔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토의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무슨 토론을 해서 중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느 쪽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문제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면 이 등급이라는 게 네. 그 어떤 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 영화의 흥행에 상당히 좌우하는 예.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요. 정말 등급위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따를 수가 있고 예. 좀 아무리 뭐 가혹한 예. 어떤 등급을 내려도 그래 너희들은 늘 이래 왔으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예. 잣대가 달라지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예. 그 킬빌이 이렇게 제한 사양과 등급을 받은 다음에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보름인가 후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개봉 일정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등급위에서 등급위에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 심의 취하라는 제도가 있대요. 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제한상향 같은 거, 저 마음에 안 드는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화사 측에서 그 심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급위 쪽에. 네. 그럼 등급위가 그걸 받아준대요. 네. 그리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재심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영화를 심의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킬빌도 등급을 내고 예. 심의 취하하고 다시 영화를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재심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올 수 있었고 네. 그런 식의 편법이 아니라 아예 그게 제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거예요. 문득 우리나라의 이 심의과정, 영화 심의과정과 관련된 것을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엄청난 코미디가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그리고 아, 특히 이제 또 한국 영화, 외국 영화에 대한 차별화된 기준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섹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네. 단속을 하면서 예. 한국 영화의 경우에 폭력과 욕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그 조폭 영화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너무 그렇죠. 욕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어떻게 부분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또 천년호라는 한국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복수는 올드보이도 그렇고 뭐 어떤 영화의 어떤 퀄리티를 떠나서 잔혹성으로 치자면 천년호가 더해요. 네. 이미지들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네. 근데 천년호는 18세 관람가가 그냥 나오고 네. 킬빌은 또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또 어떤 우여곡절 겪으면서 제한 상영가가 나왔다가 12초 삭제하고 또 근데 이 12초 삭제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루시 리우가 네. 자신에게 어떤 대항을 하는 그 야쿠자의 중간 보스의 목을 자르는데 네. 목을 딱 자르면 단면에서 피가 하늘로 쫙 솟구쳐요. 천장으로 예. 솟구치는데 그 솟구치는 장면이 너무 길다. 그래서 솟구치는 건 보여주되 장면을 잘라. 피가 위로 솟구치는 장면을 그 초를 조금만 자르자. 네. 그러니까 아주 좀 어이가 없는 기준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 등급개선위원회라고 시민단체에서 등급위원장 사퇴와 등급위의 어떤 체질 개선에 일종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좀 이 사태는 조금 더 불거질 것 같고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덮어두기보다는요. 이 기회에 위로 드러내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예. 킬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뭐 심의 문제까지 그냥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킬빌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재훈 씨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킬빌 중에서 낸시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뱅뱅. I was 5 and he was 6. We rode on horses made of sticks. He wore black and I wore white. He would always win the fight. Bang, bang. He shot me down. Bang, bang. I hit the ground. Bang, bang. That awful sound.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Seasons came and changed the time.
When I grew up, I called him mine. He would always laugh and say, remember when we used to play bang, bang. I shot you down, bang, bang. You hit the ground, bang, bang. That awful sound, bang, bang. I used to shoot you down. Music played and people sang. Just for me, the church bells rang. Now he's gone, I don't know why. And till this day, sometimes I cry. He didn't even say goodbye, he didn't take the time to lie. Bang, bang, he shot me down, bang, bang. I hit the ground, bang, bang. That awful sound,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faire la fête? La route est prête, le ciel est bleu. Il y a des chansons dans le piano à queue. Il y a de l'espoir dans tous les yeux et des sourires dans chaque facette. La joie nous guette, c'est merveilleux, oui.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faire la fête? Il y a des noisettes dans le chemin creux. Il y a des raisins, des rouges, des blancs, des bleus. Les papillons s'en vont par deux. Et le mille-pattes met ses chaussettes. Les alouettes se font des aveux. Ouais. Qu'est-ce qu'on attend? Mais qu'est-ce qu'on attend?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Oh, hey, swing me.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Qu'est-ce qu'on attend pour perdre la tête? L'écho répète Des faits joyeux. et la radio chante un petit air radieux. Les parapluies restent chez eux. Et qu'elles s'en vont au bal musette. Levez la tête. Les amoureux. Qu'est-ce qu'on attend? Oh, qu'est-ce qu'on attend? Qu'est-ce qu'on attend? Qu'est-ce qu'on attend pour être heureux? Oui.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신작이죠. 프렌치 아메리칸. 이 영화도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요. 프렌치 아메리칸 중에서
패트릭 브루엘과 조니 할리데이가 부른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린 것은 뭐지? 들어봤습니다. 자, 많이 짜증나 있는 하루인데 좀 기분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도은 씨. 아, 지금은 좀 나아졌겠네요. 며칠째 밤샘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 방송은 매일 제 시간에 들었지만 풀리지 않는 원고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속이 꽉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 마음 알죠. 최도은 씨. 저도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글을 쓸 때는 글이 술술 풀려나가는데요. 누가 해달라고 이렇게 맡긴 글 있잖아요. 원고요. 청탁 원고. 그건 진짜 밤을 아무리 새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물, 커피,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을 책상에다 이렇게 일렬로 쫙 진열을 해놓고서는 이제 글을 써야지 하고 딱 앉아요. 그런데 머리만 멍해지고 밤을 꼬박 새고 그런 마음 알고 있습니다. 요새 죽음에 관한 책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화두 안에 푹 묻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책을 만들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그거 참 굉장한 일이 주는 보너스네요. 그렇죠? 김성옥 씨, 윤영 누님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흑흑 하셨는데 저 그 사연 보고선 참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나 참 열심히 일했는데 떠나고 나서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으면 그거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김성욱 씨가 윤영 씨를 이렇게 기억하는 마음으로 윤영 씨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마음이 다 좋은 거 있죠. 우리 착한 윤영 씨는요. 되게 맑고 착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주말 MBC 뉴스데스크에서 열심히 뉴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침에 우리 아침 MBC를 여는 시사 프로그램 거기서도 MC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안타깝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지만요. 윤영 씨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착한 마음들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뉴스를 진행하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면 그 웃음을 참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뉴스도 생각을 해야지. 잘 조절해. 그랬는데 저도 잘 그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잘 있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김도균 씨 방에 우풍이 심해서 늦은 밤에 이렇게 새벽을 새우고 있으면 밤새 떨어지는 수은주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일 날씨가 얼마나 좋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 우풍 드는 방 저 잘 알아요. 그 바람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창문을 닫아놔도 이렇게 솔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아무리 뜨뜻해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씌어지면서 되게 그 기분이 묘해요. 그런데 거꾸로 저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하셨네요. 김도균 씨 고맙습니다. 핫초코 한 잔 타드리고 싶은 마음 아시죠? 하셨는데 저도 마음 같으면 김도균 씨에게 핫초코 타드리고 싶네요. 이 밤중에 핫초코 참 좋죠? 자, 핫초코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네요. 김도연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금 뭐 감기 몸살 이제 다 나으셨겠죠? 데드맨 워킹 사운드트랙 앨범을 사셨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좋은 곡을 발견해서 아주 만족하다고 하셨어요. 사운드트랙 앨범 5번째 트랙에 실려있는 The Face of Love, 누슬라트 파테 알레칸과 그리고 에디 베더의 노래인데 그 누슬라트 파테 알레칸은 월드뮤직 쪽에서는 꽤 유명한 파키스탄 출신 아티스트라는 거, 그리고 에디 베더는 펄잼의 에디 베더라는 거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우리 이 곡 다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시간 괜찮죠? 예, 괜찮다고 합니다. 임재윤 프로듀서가.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दुनिया में आए हो तो एक दूजे से प्यार करो। जीना कैसा प्यार बिना इस दुनिया में आए हो तो एक दूजे से प्यार Look in the eyes of the face of love. Look in her eyes, for there is peace. No, nothing dies within pure light. Only 1 hour of this pure love to last a while.